80세, 멀게만 느껴졌지만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길어진 노후가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혹시 이런 날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몸이 아프고 집은 텅 비어있고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드는 날. 외로움과 막막함이 가득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년간 제조업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가요? 건강을 더 챙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5가지 핵심 비결과 실천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이죠.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더 따뜻하고 충만한 내일이 찾아올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분명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박철수입니다. 40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니 한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했죠.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나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며 제 삶의 태도와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친구는 자녀가 성공했다는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일상을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좌절을 키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는 자녀가 외국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했다며 자랑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은퇴 후 여유롭게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닌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이런 여유를 누리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비교가 저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비교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죠. 예를 들어, 제 자녀는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건강히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은 못 가더라도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사소한 대화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행복한 노후는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각기 다른 속도로 흐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군가는 멈춰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런 태도가 쌓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인은 경제적 안정과 검소한 삶 유지하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는 것이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활비 부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큰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고 계획적인 삶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은퇴 초기에는 좀 더 벌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자주 들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이 금방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하더군요. 하지만 제 아내와 함께 지출을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번거롭다고 느꼈던 요리가 어느새 아내와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더군요. 또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쓸 수 있는 물건은 고쳐 쓰며 낭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 경제적 부담도 줄고 우리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큰돈을 쓸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의 피크닉, 해외여행 대신 동네, 골목을 산책하며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즐거움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큰 수입보다도 검소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무리하게 소비를 따라가기보다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런 태도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인 여유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검소한 삶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봅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때로는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면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여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도 은퇴 후 한동안 자녀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했음에도 제가 자주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면서 자연스레 간섭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런 제 태도는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저희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믿음과 응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경험을 존중하며 한 발짝 물러나 있기로 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이 저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녀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모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응원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삶을 그들의 몫으로 두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가꾸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자녀와의 균형 잡힌 관계가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익히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은퇴 초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퇴근 후에도 가족들이 곁에 있었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하는 활동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건 독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책 속의 이야기들이 제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이 저만의 힐링 시간이 되었죠.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하며 나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익히면 주변 환경에 덜 의존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일 때야말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만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과 건강 관리입니다. 은퇴 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건강이 최고다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쳤던 것도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 초기에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운동은 뒤로 미루고 좋아하던 음식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군요.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곤해지고 간단한 감기도 오래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식사 습관도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며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려 노력했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 에너지도 되살아나고 마음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건강관리는 운동과 식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갑작스레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랜 시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작은 건강 관리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이든 한 끼의 건강한 식사든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행동들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후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 시작하기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과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만 무기력하게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활력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햇볕 아래 산책입니다. 햇빛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기분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며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산책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폐 건강을 개선하며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한 이유는 밤사이 근육이 휴식 상태로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이러한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을 예방하며 자세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정신적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15분 산책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공원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은 제게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주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실천 방안은 사랑을 표현하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점차 단절되거나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따뜻한 관계와 연결감입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소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우리 삶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짧은 말 한마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와 인사가 그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매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사이의 대화가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또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을 때마다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연결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소소한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전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번째 실천 방안은 소소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지지만 그만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계획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삶의 활력도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소한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읽다만 책 한 장 읽기, 텃밭에 잡초를 뽑기와 같은 간단한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목표들이 성취감을 통해 우리의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오늘 꼭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정했죠. 처음에는 텃밭에 물 주기 같은 소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마쳤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제게 하루를 더 활기차게 살아갈 동기를 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내가 계획했던 일을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이 밀려오더군요. 이런 작은 목표들은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강화해줍니다. 따라서 소소한 목표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소소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는 작을수록 실천 가능할수록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며 일상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성취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번째 실천 방안은 너그러워지고 웃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주변 상황이 기대와 다를 때 짜증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웃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개선해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실수를 한 친구의 이야기에 함께 웃으며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너그러워지는 것이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일부러라도 하루에 한 번은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유쾌한 농담을 나누며 웃음을 생활화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너그러워지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길이 막힐 때 짜증 대신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비가 올 때 예기치 못한 산책을 즐기며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웃음과 너그러움은 우리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웃음을 생활화하고 너그러워지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에 더 많은 행복과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번째 실천 방안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놀이 즐기기입니다. 노후에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선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모두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댄스, 요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댄스는 신체를 움직이며 운동 효과를 주는 동시에 음악의 리듬을 따라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춤은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하며 심신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는 은퇴 후 우연히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완성된 작은 그림 하나가 주는 뿌듯함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군요. 이런 놀이들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만드는 계기도 됩니다. 댄스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동네 소모임에서 그림 그리기와 악기 연주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놀이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지만 점점 그 즐거움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노후를 여는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들의 속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나의 삶에 맞는 방향을 찾아 걸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돌보고 인간관계를 가꾸며 하루하루 소소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결국 큰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삶은 나이에 따라 무언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지가 가득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채우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 작은 실천으로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거나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간단한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빛나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이 들수록 삶의 단순한 기쁨을 누리고 매 순간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워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